산림청장 퇴임 후에 생명의숙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힘을 쏟았다. 천리포수목원장으로 3년을 봉직하는 동안에는 설립자의 뜻을 살려 사람보다는 식물들이 행복한 수목원을 만들고자 애썼다. 또 그는 산에서 소득을 올리며 보람있게 사는 길을 안내하는 산림아카데미를 만들어 이사장으로 1,000명에 달하는 임업인을 배출했다. 방송대 개교 50주년 동문 에세이. 오늘은 비단산으로 간 산림청장의 제목으로 1987년 경영학과를 졸업한 전 산림청장 조연아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선생님을 꿈꿨던 소녀는 1967년 19세에 구급 산림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섰다가 38년 후 산림청장으로 퇴직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원서도 못 내보고 선택한 공무원이었다. 기회가 되면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공부의 길에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15년이 걸렸다. 첫 발령지는 안동영림서 제3관 작사업소.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충북보은에서 안동행 버스에 올랐다. 저녁참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니 숙직이 나왔다. 발령 통지서를 보여주니 근무지가 안동이 아니라 무주란다. 차가운 빈 숙직실에 짐을 푸는데 막막했다. 무주는 또 어디인가? 이튿날 다시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어제 온 길을 되돌아 상주로 갔다. 거기서 영동으로 다시 무주행 버스를 탔다. 둘째 날 밤 무주 숙직실에서 잠을 청하는데 붙잡힌 도벌꾼들 조사로 시끌시끌했다.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 이튿날 다시 무주 구천동으로 향했다. 버스를 내려 백년사 쪽으로 1시간 걸어 덕유산 한가운데 나무 벌채를 하는 인부들이 먹고 자는 한바집에 닿았다. 첫 근무지였다. 낮에는 벌채 인부를 감독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베어낸 나무 양을 계산했다. 이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었다. 사법 예비 시험을 보리라 작정했다. 낮에는 산에서 일하고 밤이면 호롱불 아래 빈대에 뜯겨가며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3년 내리 낙방했다. 희망이 없자 오히려 더욱 일에 매달렸다. 12시에 오전 작업을 끝내고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인 점심을 인부들과 나눠 먹는다. 잠깐 쉬다가 오후 작업에다 검척까지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면 저녁 7시가 훌쩍 넘었다. 하루 12시간씩 산속을 누비고 돌아와 숙소에서 나무 양까지 계산하다 보면 몸이 녹아내렸다. 자식벌 되는 신출내기 산간수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는지 검척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 하루는 한 검척원이 물었다. 조주사, 저 나무 흉고 직경이 얼마나 될까? 한 28cm쯤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 가서 재보라고 했다. 재보니 40cm쯤 됐다. 검척원이 웃으며 말했다. 산간수는 척 보기만 해도 나무 굵기며 부피를 한눈에 알아야 하는 거야. 과연 석 달쯤 지나고부터 나무의 굵기와 크기는 물론 무더기의 부피까지 눈대중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다. 산림 전문가로서 눈을 틔운 것이다. 이런 현장 경험이 산림청 본청 근무 시절 소중한 자산이 됐다. 1978년 산림청 본청으로 발령받아 상경했다. 7급으로 승급했지만 서울 생활은 팍팍했다. 아이 하나 유치원 보내기도 어려웠다. 우연히 신문에서 기술고등고시 임업직 합격자 명단을 봤다. 5급 사무관이 되면 살림이 좀 피겠다는 생각에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부엌 달린 단칸 새방 다락에 사과 괴짝을 놓고 공부방을 차렸다. 새벽이면 청량리 학원으로 가고 퇴근해서는 다락에서 공부했다. 아내는 공부에 방해될까봐 저녁을 차려주고는 아들을 업고 나갔다가 잠이 들면 돌아왔다. 1979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최종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였다. 5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4년이나 걸렸지만 3급부터는 승진이 빨라서 정무직인 청장까지 가는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물론 산림청장 발탁에는 당시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철학도 크게 작용했다. 그는 산림청장 취임 이후 숲 가꾸기에 힘을 쏟았다. 힘들여 심어놓고 가꾸지 못해 죽어가는 나무가 너무 많았다. 숲 가꾸기에 나선 그는 전국의 산림 현장을 찾아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전액 굽고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백년대계의 기초를 세운 일은 의미가 컸다. 백두대간이 훼손되는 모습에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 지 10년 만이고 일제의 백두대간의 산줄기 체계를 빼앗긴 지 어언 100년 만이다. 그는 청장 재임 당시 대통령의 건의에 임업인 300명이 청와대 초청을 받도록 한 일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애국자인데 나라도 국민도 잘 몰라줘요. 노무현 대통령이 임업인을 초청해 노고를 치사하고 격려했어요. 충북보은 출생의 그는 구남매의 5째이자 차남이다. 논밭 한 뙑이 없는 궁핍한 촌살림에 품팔이로 구남매를 기른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시. 숫돌의 눈물이 1006, 오감도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손톱으로 누르면 꼭 들어갈 것 같은 숫돌에 몇 방울 물을 떨어뜨리고 낫을 문지르면 숫돌은 제 몸을 깎아내며 나를 똑바로 세워주는데 아버지가 바로 그 숫돌이라며 숫돌에 낫을 갈던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그 그리움 뒤에는 늘 어머니를 일찍 여윈 슬픔이 배어 있어 눈을 붉혔다. 아버지는 제가 기술고시 합격하고 방송대 졸업하는 것까지 다 보시고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다가 제가 고1 때 돌아가셔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의 시는 일상에서 피어난다. 참깨 대궁을 조금 쉽게 베고 싶은 아내와 길게 베고 싶은 남편의 말다툼을 한 편의 시로 풀어낸 참깨 대궁을 베며를 읽으면 슬며시 미소가 진다. 너 이팝나무 같은 사람아. 는 2018년 그에게 녹색문학상을 안겼다. 그는 따로 시를 공부한 적이 없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바를 그저 짧은 글로 표현할 뿐. 그런 글을 모아 3권의 시집을 냈다. 2000년 5월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로 숲이 사라졌다. 그를 비롯한 많은 산림 공무원과 임업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시와 산문으로 썼다. 이 글들을 모아 발간한 문집. 아까시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계기로 생긴 산림문학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 산림청을 시인청이라고 부르는 이유라며 웃는다. 공직자의 최고 덕목은 열정이고 그 열정은 소명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그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나무를 본받으라고 가르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무는 한번 자리 잡은 곳을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뿌리내린 그 자리가 양지든 음지든 비옥하든 척박하든 원망도 하지 않고 옆자리를 질투하지도 않지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산소를 뿜어내 동물들에게 이로움을 베풀고 아름다운 풍경을 주기도 해요. 주변에 온통 베풀기만 합니다. 사람은 어디 그런가요? 그래서일까? 그가 온라인에서 쓰는 닉네임은 굴참나무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나무는 참나무로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등 6종이다. 그중 왜 하필 굴참나무를 닉네임으로 쓰게 되었을까? 와인 병뚜껑 만드는 코르크 원료가 굴참나무 껍질이에요. 껍질이 두툼해서 멀찍이 볼 때는 나무가 크고 단단해 보이는데 고급 목재로는 쓰이지 못해요. 겉보기엔 번지르르한데 실속이 그만 못한 겁니다. 제가 굴참나무인가 보다 해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아내는 꽃 가꾸기를 좋아한다. 그런 아내를 위해 텃밭 달린 집을 마련하려고 지도를 펼쳤다. 눈길이 고향 보은부터 옥천, 공주, 논산까지 미친다. 마침 금산에 맞춤한 땅이 나왔다. 뒷산을 배경으로 앞으로는 봉황천이 흘렀다. 앞산은 큰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집 쪽으로 날아오는 형상이다. 한눈에 반했다며 웃는다. 금산이라는 지명도 마음에 들었어요. 비단산이라니 산림청장이 가서 살기 딱 좋은 곳 아닌가요? 그는 산림청장 퇴임 후에 농협경제연구소장으로 부임했지만 밥값을 못한다고 여겨 도중에 스스로 물러났다. 그 대신 생명의숙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힘을 쏟았다. 천리포수목 원장으로 3년을 봉직하는 동안에는 설립자의 뜻을 살려 사람보다는 식물이 행복한 수목원을 만들고자 애썼다. 또 그는 산에서 소득을 올리며 보람있게 사는 길을 안내하는 산림 아카데미를 만들어 이사장으로 1,000명에 달하는 임업인을 배출했다.
올해로 귀촌 16년째다. 귀촌 결심은 빠를수록 좋고 또 배우자와 함께해야 좋다며 귀촌 생활을 예찬하면서도 조심해야 할 점을 단단히 이른다. 그렇게 그는 금산 농부로, 때로는 시인으로, 그리고 아내에게는 머슴으로 산다. 금산의 털을 잡고부터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집 앞 정자 노구정에는 매주, 어느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고추장 삼겹살 밥상이 차려진다. 오죽하면 이 밥상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와 친한 사람이 아니란 말까지 나올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을 초대하면서도 여보, 오늘 저녁에 7명 갑니다라고 전화하면 아내는 군말 없이 청국장, 고추장 삼겹살로 뚝딱 한 상을 차려낸다. 공무원인 남편의 박봉을 감내한 아내의 헌신적인 생활기는 눈물겹다. 그는 옛일을 반추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가 가득해요. 실밥 뜯고 완구를 만들고. 나는 기억도 다 못하겠는데 아내가 물건 떼다가 집에서 만드는 일을 엄청 많이 했죠. 1990년대 중반의 일이다. 휴일을 맞아 아내와 모처럼 시내 나들이에 나섰다. 길에서 음식점 광고 전단을 나눠주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지나쳤다. 그러자 아내가 그를 나무랐다. 여보, 저 사람들 힘들게 일하는데 우리가 받아줘야 일찍 들어가요. 사실 당신 캐나다에 가 있을 때 저 일 해봐서 알아요. 가슴이 먹먹했다. 그가 캐나다에 다녀온 때가 1984년이었으니 10년이 훌쩍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지난해 결혼 50주년을 맞아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다. 비닐하우스다. 지금까지는 하루하루가 다 결혼기념일이라며 그냥 넘겨왔지만 그래도 금혼식인데 뭔가 해야지 싶었다. 뭘 해줄까 묻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텃밭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무래도 농담 같아 거듭 물었는데 아내는 진심이었다. 텃밭 한 귀퉁이에 8평 비닐하우스가 들어섰다. 아내가 정말 행복해해요. 늦가을서부터 봄까지는 아침 먹고 따뜻한 비닐하우스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아웅다웅하기도 하니 또 다른 세상이더군요. 그는 속리산 자락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내는 덕유산 자락에서 태어나 자랐다. 속리산 전기를 타고났다고 하지만 어디 덕유산만 하겠어요? 라며 웃는다. 그는 안동 영림서 근무 시절에 안동 상지전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늘 배움에 목이 말랐던 그는 1982년 방송대 경영학과 학사과정 1기로 편입했다. 사무관 발령을 받아 정신없이 일하던 시기에 그 졸업하기 어렵다는 방송대에 발을 들인 것이다. 당대 최고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듣는다는 것만으로 자랑스러웠어요.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까지 참여할 여력은 없었지만 출석 수업만은 꼭 참석해서 또래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캐나다로 6개월간 단기 유학을 떠나는 바람에 2년 늦어진 1987년에야 방송대를 졸업했다. 그에게 방송대는 꿈을 이뤄준 곳이자 날개를 달아준 곳이다. 당시만 해도 학력에 따른 차별이 많았어요. 학사 졸업장을 받고 나니 어떤 족쇄 같은 게 풀린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산림청 직원들과 관계도 돈독해졌다. 그의 방송대 졸업을 알게 된 직원들이 저도 방송대에 다녀요라고 웃으며 다가왔고 방송대 입학을 주저하던 직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새로운 인생 2막을 꿈꾸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했다. 방송대 입학을 꺼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해요. 방송대에 입학하는 순간 수많은 동문과 최고 교수진을 멘토로 모시는 행운을 잡는 겁니다. 무엇보다 공부란 자기와의 싸움인데 자기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방송대에 입학할 것을 권장합니다. 평생학습인 에세이는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평생공부로 일궈낸 행복, 배움으로 다잡은 인생 2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구입하면 더 깊이 있는 50인 스토리 감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 제작을 허락해 주신 출판문화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